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30대 초반 저는 중소기업 직장의 기술영업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팀에서 하는 일은 전화국에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납품할 때 동행을 해서 장비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을 마치면 납품 수금 서류에 담당자의 인수 도장을 받아와야만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납품 출장을 가게 되면 최소 2, 3일은 물론이고 4, 5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경우는 강원도나 산골 중소도시에 납품을 하면서 납품기한이 촉박해 평소에 3, 4일에 소화해야 할 일정을 이틀 이내에 마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약 2200km 정도의 거리를 이틀 동안 48시간을 잠을 잘 못 자면서 운전하고 다니며 출장을 마친 적이 있는데,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품은 화물차로 현장으로 납품되어지고 저 혼자 승용차로 이동해야 했기에 교대 운전자가 없이 48시간 이상 운전한다는 것은 정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1박의 잠을 자는 숙소에 도착해 씻는 것도 잊고 그냥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운전을 하면서 절대 졸지 않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조금 젊은 나이이기에 어찌 그렇게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짓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019년도에 국내에 개봉되었던 미국 영화 그린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바른 생활 완벽한 천재 뮤지션 흑인 돈 셜리와 원칙보다 반칙과 다혈질 운전사 이태리 이민자 토니가 모든 게 다를 바 없는 두 사람의 편견을 깨트린 품위와 우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목의 그린북은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와 음식점 등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북 이름입니다. 미국의 흑인차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의 인종차별 영화는 대부분 백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면, 이 영화는 재력과 능력 그리고 품위를 갖춘 흑인 천재 음악가가 고용주로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백인이 운전수로 등장한 설정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나중에는 편견 없이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영화입니다. 먼저 가수 한동준이 부르는 너를 사랑해로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오는 소리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1962년 뉴욕시의 클럽 코파카바나에서 가드로 일하고 있는 토니 발레론가는 클럽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을 관리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럽이 내부 수리 때문에 2달 동안이나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은 마피아의 일을 도와 돈을 벌라고 권유하지만 어떤 일인지 잘 아는 토니는 거부를 합니다. 아내와 2 아들이 있는 토니는 식당에서 핫도그 많이 먹기 내기를 하거나 전당포에 자신의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 집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친구로부터 어느 박사의 운전수 일자리를 추천받고 면접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면접을 위해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은 카네기 홀이었는데 관리자에게 셜리 박사를 찾자 2층으로 안내하고 이미 면접 온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다 순서가 되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사는 집의 품위 있는 장식과 태도에 적잖이 놀라고 거기에 바로 면접관인 그가 흑인이란 사실에 더욱 놀라는데 박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가족과 떨어져 8주간 남부 전역에 순회 공연 일정으로 운전수이자 개인 비서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와 세탁, 구두도 닦아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자 토니는 바로 못한다며 거부를 합니다. 셜리 박사는 사실 미리 레코드사에서 적임자를 물색했는데 토니가 적임자이고 남부지역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추천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토니는 인종차별의 인식이 있어 수리공 흑인이 물을 마신 유리잔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로 아직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과 문제 발생 시 가드 역할 외의 일은 할 수 없고 주급 $125를 달라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당장 가정 형편을 생각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임금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셜리 박사는 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 다음날 토니의 무언가 모를 자존심과 약간의 허세를 알면서도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먼저 토니의 부인 돌로레스에게 정중하게 2달간의 여행 허락을 받고 토니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드디어 8주간의 전국 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가수 김지연이 부릅니다.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있겠죠.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웁게 변해버린 건 계절이 바뀌는 탓인가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한때는 내 어린 마음 흔들어주던 그대의 따뜻한 눈빛이 그렇게도 차가웁게 변해버린 건 계절이 바뀌는 탓일까요? 찬바람이 불면 그댄 외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이젠 다시 나를 생각하지 말아요. 투어를 떠나는 날
토니는 레코드 회사 공연 담당자에게 에메랄드색의 캐딜락과 일정표, 그리고 흑인 운전사들을 위한 여행 안내서 그린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절반을 선불로 주면서 공연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나머지 절반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토니는 아내 돌로레스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부탁대로 투어 중에 꼭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한 토니와 셜리는 다른 성향에 처음부터 스탄치 않습니다. 다른 차로 이동하는 연주를 담당하는 2명의 트리오 멤버들도 토니의 거만한 태도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 중에도 토니는 손에 먹을 것과 담배를 놓지 않았고, 이태리 남자들의 특유한 습관처럼 계속해서 떠버리는데, 하지만 흑인 연주가 셜리는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연주회에서 체크할 것과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제품인지 확인과 숙소에서는 매일 밤 커티샥 위스키 한 병을 챙겨주기를 요청합니다. 얼마 후 첫 공연 장소 피츠버그에 도착한 셜리는 토니에게 사적인 행사에 함께할 경우가 많이 있으니 말투와 이름을 바꾸고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토니는 거절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셜리 박사가 공연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토니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흑인 운전사들과 돈놀이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본 셜리는 저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으나 당신은 안으로 들어올 선택권이 있다고 말하며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토니에게 제안합니다. 7080 남성 듀엣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잃어가는 많은 것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시간들,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돌리는 우리, 이리로 저리로 갈 때처럼 새파란 모습으로 하나는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리로 저리로 갈대처럼 색바란 모습으로 하나는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애쓰며 살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린 모든 걸 사랑해. 우린 모든 걸 사랑해. 투어는 일정대로 이어지고 오하이오에서 토니는 아내에게 첫 편지를 쓰지만 내용은 엉망진창입니다. 원래 글을 잘 배우지 못했고 문장력도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휴식차 잠시 들른 상점에서 토니가 진열대에서 떨어져 있던 옥도를 주워 몰래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차를 타고 온 일행인 연주자가 셜리에게 도둑질을 했다고 고자질하자 셜리는 토니에게 돌을 돌려주든지 값을 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선반에서 떨어진 돌이라고 생각했던 토니는 화를 내며 돌을 제자리에 놓는 척하고 돌아와 차를 몰고 떠나버립니다. 인디애나 하노버에 도착한 토니는 가장 먼저 피아노를 확인하는데 낡고 쓰레기가 가득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연주의 조건인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아닙니다. 관리자에게 계약대로 준비해달라고 따져 묻지만 흑인은 아무 피아노로 연주해도 된다는 식의 행동에 화가 난 토니가 손찌검을 하게 되고 결국 계약대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설치되어 연주하게 됩니다. 투어가 계속되면서 둘은 사적인 얘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져 가정사를 터놓으며 대화를 하는데 셜리 박사는 한 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고 이혼 상태로 가족도 없었습니다. 얘기 도중 켄터키주를 지나다가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게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산 토니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셜리를 설득해 맛보게 합니다. 치킨의 맛을 알게 된 셜리는 처음 꺼림직할 때와 다르게 치킨을 모두 맛있게 먹자 토니는 그 모습이 기분 좋아서 다 먹은 닭뼈를 창밖으로 던지며 서로 유쾌하고 자유롭게 즐깁니다. 켄터키 루이빌에 도착한 일행은 그린북에서 소개된 곳과는 다른 허름한 호텔에 실망하지만 셜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숙소에 쉬고 있던 토니에게 같이 동행하던 연주자들이 찾아오는데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셜리 박사가 흑인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며 시비를 걸면서 백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급하게 찾아간 토니가
내 허리춤에 권총이 있다고 위협을 하고 가게 주인도 장총으로 도와줘 무사히 셜리 박사를 구해냅니다. 가수 최유리가 부릅니다. 방황하는 젊음. 나는 대체 어디서부터 잃어버린 나의 젊음을 향해 소리 한 번 일렁여놓고 앞을 걷다 다시 만난 젊음에게 안녕. 어느 날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 젊음을 향해 어른이 되는 그날에는 알아볼 수 있게 나의 나를 알려주길. 나의 젊음은 뭔가 새롭지 않아 중요함도 모른 채 어떻게 사라지던 괴롭지 않으려 애써야 해. 그거면 돼. 손 닿으려 애써도 난 그게 안 돼. 어르고 달래도 부족해져가는 마음 아직 어리고 나약한 게 나라는 철이 없는 마음이 나의 젊음이라 말해주려. 나의 젊음은 뭔가 무겁지 않아 가벼움도 모른 채 멍한 맘에 놓쳐가도 괴롭지 않으려 애써야 해. 그거면 돼. 손 닿으려 애써도 난 그게 안 돼. 어르고 달래도 부족해져가는 마음 아직 어리고 나약한 게 나라는 철이 없는 마음이 나의 젊음이라 말해줘. 난 아직도 어렴풋이 휘청이는 어린 젊음에다 들려오는 말을 담고 손잡으려 애써보는 나이지만 아직 어려버린 나의 청춘이라 말해주려. 공연은 이어져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저택에서 멋진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자 집주인은 건물 밖에 있는 흑인들이나 일꾼들이 이용하는 허름한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셜리는 집안 화장실을 이용 못하게 하면 30분이나 걸리는 숙소인 호텔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다시 올 거라고 하자 집주인은 단호하게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연을 마쳤지만 다른 연주자들은 계약상 앞으로도
의무적으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셜리가 이런 인종차별적인 추악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될 것이고,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지역이 아닌 북부지역의 투어를 했으면 대우를 받으면서 3배의 금액을 받았을 거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 중 상점 앞 벤치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토니가 아내에게 편지 쓰는 걸 셜리가 읽어보는데, 문법도 맞춤법도 내용도 엉망인 편지를 셜리가 다시 불러주면서 감성적이고 멋진 편지를 써서 토니가 아내에게 붙이게 되고, 여행 내내 이렇게 보내진 편지에 아내 돌로레스는 감동을 받습니다. 조지아 메이콘에선 양복점에 양복을 사려다가 흑인은 옷을 미리 입어볼 수 없다고 차별하는 일과, 저녁엔 셜리가 YMCA 수영장에서 싸움이 일어나 경찰에 잡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토니 앞에 벌겨벗겨진 채로 수갑을 차고 있는 셜리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게 합니다. 하지만 셜리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토니는 계약대로 어떻게든 공연 일정을 지키는 게 나의 일이라며 셜리의 청렴한 것이 오히려 일정을 망치고 있음에 화를 내며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테네시의 멤피스에 도착한 일행이 묵는 호텔에서 토니는 우연히 이태리 출신 마피아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를 본 셜리는 저녁에 토니에게 로드 매니저로 정식 채용할 테니 그들과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안은 고맙지만 로드 매니저 일은 안 할 것이고 이번 연주 일정만은 계약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토니의 진심을 안 셜리는 어제의 일을 사과하고 서로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토니는 셜리의 도움으로 계속 감동적인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면서 아내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아칸사스 리틀락, 루이지애나 베타주지, 미시시피 투펠로, 잭슨시 등에서 순조롭게 공연을 이어갑니다. 가수 오혁이 부릅니다. 이문세의 노래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잠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다음 도시로 이동 중인 일행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때 순찰차가 쫓아와서 검문을 실시하고 흑인을 태우고 가는 백인 운전수의 모습을 보고 경관이 비꼬면서 토니에게 너도 반깜둥이구나 하는 말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은 권총을 쏘며 체포하는데 체포 이유는 바로 저녁 시간에 흑인은 돌아다닐 수 없다며 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이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후 셜리는 경관들에게 변호사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자 처음엔 거절하지만 한 젊은 경관이 누구에게나 전화할 권리는 있다며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셜리는 토니에게 폭력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하며 품위를 지킬 경우에만 이길 수 있다고 충고하는데 셜리가 전화통화를 한 얼마 후 주지사로부터 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오고 둘은 석방이 되어 다음 연주 장소로 떠납니다. 차 안에서 셜리가 나는 평생 들어온 깜둥이란 말을 오늘 한 번 들었다고 토니가 욱한 상황을 질타하자 토니는 당신은 성 안에서 고귀하게 살지만 나는 브롱스에서 가족과 어울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더 흑인스럽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차를 세우고 내린 셜리는 백인들에게 돈을 받고 피아노를 치면 존경받지만 무대를 내려오면 여전히 깜둥이고 흑인의 생활도 백인의 생활도 아닌 남자로도 충분치 않은 나는 뭐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담아놨던 말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남기고 숙소에서 토니는 가족이라고는 연락하지 않는 동생이 한 명 있다는 걸 알고 먼저 연락해보라며 셜리에게 먼저 행동하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충고를 합니다. 가수 수완이 부릅니다. 끝자락. 유난히 길었던 하루 지친 발걸음 초라한 그림자 늘 버텨낸 시간 뒤에 흘려보낸 한숨만 가득해 소란한 맘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자 삼켜야 하는 시간들 어둠이 쌓여 밤이 되면 그 꿈속에 빛나는 날 찾을까 그 시절 그 아이가 그렸던 꿈속에 내가 날 기다릴까 멈추지 않고 달리며 날 기다리는 그때가 올 거라 믿고 있던 어제의 난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 걸까
마지막 일정인 알라바마 버밍햄에 도착하자 지배인은 정중하게 셜리를 맞이하지만 탈의실은 청소도구 창구였고 식당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지배인이 오랜 클럽 규칙이라고 가로막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먹고 오자는 토니의 만류에도 셜리는 호텔 식당에서 먹든지 아니면 공연을 안 하겠다고 지배인에게 버팁니다. 결국 400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고 피아노도 애틀란타에서 공수해왔다고 소리치는 지배인을 뒤로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공연을 보이콧한 것입니다. 그 후에 흑인 전용 식당에 들른 두 사람은 신기하게 쳐다보는 흑인들 앞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셜리는 식당 밴드와 함께 신나게 재즈를 연주하는데 식당을 나온 후 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날 뉴욕까지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서둘러 출발을 합니다. 그날 밤을 지나 다음날에 하루 종일 운전하는 토니는 저녁엔 폭설까지 내려 더 이상 운전이 힘든 상태였는데 포기하고 쉬어가자는 토니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셜리 박사가 운전대를 잡고 토니는 뒷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그 시각 토니의 집은 온 가족 친지가 모여 한참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지만 아내 돌로레스는 마음이 허전합니다. 가족이 모두 시끄럽고 즐겁게 식사를 마쳐갈 즈음 셜리와 토니 일행은 집 앞에 도착을 하고 같이 들어가자는 토니의 말을 뒤로하고 셜리 박사는 그냥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토니를 아내와 온 가족이 기쁘게 맞이하는데 집으로 혼자 돌아간 셜리 박사는 카네기홀 2층 쓸쓸한 대저택의 의자에 앉아 토니가 몰래 주었던 옥도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 후 여전히 시끌벅적한 토니의 집 초인종이 울리고 토니가 문을 열자 전당포 부부가 초대를 받았다고 들어오고 바로 그 뒤에 쑥스럽게 셜리 박사가 커티샷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서 있습니다. 토니와 가족들은 셜리 박사를 반갑게 맞이하고 아내 돌로리스는 기쁘게 포옹을 하며 편지 쓰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라며 속삭이고 둘이 웃으면서 먼저 행동하지 않아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토니의 말을 받아들인 셜리의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실존 인물인 흑인 피아노 연주자 돈 셜리 박사는 투어와 작곡을 계속했고 음반은 발매되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스트라빈스키는 셜리의 기교는 신의 경지라고까지 찬사를 했다는데요. 검은 피부의 돈 셜리는 참고 참다가 비참한 상황에서 토니에게 구해지고 난 뒤에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좀 수동적이었습니다. 1960년대의 흑인들은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 주유소 화장실조차 맘 놓고 쓰지 못했고 흑인들을 위해 만든 여행 가이드 그린북은 영화에서 내내 토니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 책자를 통해 흑인의 서글픈 세계를 다시 알게 됩니다. 토니가 연애편지 쓰는 법을 새로 배우며 셜리는 그의 무례함을 탓하지 않고 가르치고 달래며 한층 성장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품위 있게 토니의 실수를 수용합니다. 평생 차별과 억압 속에 살면서도 자신만의 예술가의 길을 개척한 셜리에게 백인 운전사 토니와 함께한 2달간의 짧은 여행이 얼마나 인상 깊었을지는 미지수인데 백인에게 흑인은 특별하지만 흑인에게 백인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화 그린북은 토니 발레론가의 인간에 대한 인식, 즉 원래 갖고 있었던 편견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반쪽의 스토리였습니다.
토니는 코파카바나 클럽의 내부 수리가 끝나 직장으로 돌아가 결국에는 지배인이 되었고, 셜리와는 친구 사이로 교류를 계속했으며 신기하게도 2013년 같은 해에 몇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그린북이었는데요. 91회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받은 영화로 흑인 피아니스트와 백인 운전사의 우정과 인종차별이란 소재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영화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는 셜리의 행동과 언행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연주 트리오의 멤버가 토니에게 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지역으로 연주 투어를 했는지에 대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셜리 박사는 인정받는 피아노의 천재였지만 그것으론 부족했고, 흑인에 대한 편견을 없앨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니가 먼저 행동해야 할 용기라고 한 말은 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 뮤지션이자 뮤지컬 배우 카이가 부르는 다만 마음으로만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아득히 바라본다. 정다운 그대 얼굴, 먼 바람에 실려온 그리운 그 얼굴, 그대도 나만 같아. 두 손에 고개를 묻고 기다리오나 그대 그 길 위로 오시기를. 대님만 흔들려도 해적이는 달빛에도 떠오르는 그 뒷모습, 이제 돌아 미소하네. 남은 그리움은 저 청유 세월 속에 한 방울 한 방울 모두 떨구려 하오. 그대를 사랑하는 일 가만 마음으로만 가만히 그대를 가슴에 숨겨